255번 풀이를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한번 잘 생각해 봐. A 인형이 있을 거고 A 그 다음에 B 인형도 있을 거야. B 인형. A 인형도 있고 B 인형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셔츠의 종류도 3개가 있고 바지의 종류도 3개가 있대. 근데 A가 만약에 선택을 했어. 지금 잡아봐. 셔츠가 이런 식으로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긴 셔츠도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조금 작은 셔츠도 하나. 그 다음에 바지도 이렇게 바지 하나, 반바지 하나, 팔부 바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기역 티셔츠, 니은 티셔츠, 디귿이 있고 스몰 A, 스몰 B, 스몰 C의 팬츠가 있는데 일단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 중에서 너네가 선택을 해서 얘네한테 입혀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기역이 A한테 가는 순간 니은이랑 디귿은 B한테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면은 기역이 A가 선택한 순간, A가 기역을 선택한 순간 B라는 친구는 기역을 선택 못 하잖아. 그러니까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3개고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2개가 되니까 얘는 정확하게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일단은 상의를 A가 고르는 방법은 3P2가 될 거야. 3P2. 상의를 고르는 거는. A라는 인형과 B라는 인형 2개가 있으니까 3개의 상의 중에 2개를 중복 없게 입히는 방법은 3P2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하의를 입히는 방법도 3개의 바지 중에 2개의 인형한테 중복 없이 입힐 수 있는 건 3P2밖에 없을 거야. 얘도 똑같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 부분. 셔츠랑 바지의 색을 다르게 정한대. 다시 셔츠와 바지의 색을 여기도 서로 다르게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색깔 자체를 서로 다르게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을 다르게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색깔이 2가지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그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상의에 빨간색을 칠하면 하의는 파란색이 될 수밖에 없고 상의에 파란색을 칠하면 하의는 빨간색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2개의 자리에 2가지 색깔을 배열한다고 생각해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라는 친구가 옷을 입었을 때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거는 2팩토리얼이 될 거고 B라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2팩토리얼이 될 거기 때문에 너네가 얘는 그럼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상의를 고르는 방법은 3P2이고요. 하의를 고르는 방법도 3P2고요. A라는 친구가 옷의 색깔을 고르는 건 2팩토리얼이고요. B라는 친구가 옷의 색을 고르는 것도 2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는 상의를 얘기하는 거고 이 친구는 하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A의 색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친구는 B의 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다 되면 얘기해 주시고요. 56번 풀이입니다. 256번 풀이고요. A, B, C, D, E 5명이 3인용 소파에 3명, 그 다음에 2인용 소파에 2명으로 나누어 앉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는 반드시 같은 소파에 이웃해서 앉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알게 모르게 지금 옵션이 2개 걸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A랑 B는 같은 소파에 앉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네가 보시고 바로 케이스 분리가 되면 좋겠지만 케이스 분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일단은 어떻게 앉을 수도 있냐면은 이 A, B라는 친구가 당연한 건데 여기는 지금 이 소파 같은 경우는 2인용이고요. 요 소파 같은 경우는 3인용이잖아. 그럼 A, B가 그냥 이쁘게 2인용 소파에 앉을 수도 있어. 그럼 얘는 되게 심플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A, B라는 친구가 어디 앉을 수도 있냐면은 3인용에 앉을 수도 있어. 물론. 맞아? 그럼 3인용에 앉았을 때는 일단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일단은 우리가 전제 조건이 A라는 친구가 앉고 B라는 친구가 앉아야 될 거고 거기에 또 같이 앉아야 할 친구 한 명을 더 뽑아줘야 되겠지. 그 다음 얘네가 꼭 이렇게만 앉는 건 아닐 테니까 얘에 대한 배열도 신경 써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지기만 하면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A, B라는 친구가 2인용 소파에 앉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볼게. 얘가 심플하다 그랬잖아. 그럼 A, B가 일로 쏙 들어왔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이제 자리를 앉을 건데 얘네가 앉는 방법은 2팩토리얼이겠지. 두 자리에 두 명이 앉는 거니까. 맞아? 그러고 나면은 A, B가 앉았으니까 C, D, E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세 명이 3인용 소파에 앉는 거니까 얘 몇 팩토리얼이야? 그냥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되면은 두 명도 앉았고 세 명도 앉았고 모두 다 앉았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얘는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던. 얘가 끝이야. 되게 심플해.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A, B가 3인용 소파에 앉았을 때가 문제인데 일단 나는 아까 너네한테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듯이 A, B가 이렇게 앉았다라고 치면은 A, B랑 같이 앉을 한 명을 뽑아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A, B랑 같이 앉을 친구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A, B랑 안 앉을 두 명을 뽑아서 이 소파에 그냥 앉히는 걸 먼저 생각할 수도 있겠지. 괜찮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 명 중에 두 명을 뽑아. 세 명 중에 두 명을 뽑은 다음에 2인용 소파에 앉는 방법을 세우는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까지 이제 너네가 뭐 생각한 거냐면 얘는 2인용 소파에 모두 다 앉힌 거야. 저 세 명 중에.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요렇게 요 A, B를 포함해서 남은 한 명이 일로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웃한 건 뭐하라 그랬지? 세트 취급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총 몇 명 있는 거라고 보라고 하면 돼. 이 두 명이 있는 것처럼 보라고 하면 되는데 이 두 명에 대한 배열은 곱하기 2팩토리얼이겠지. 맞아? 그럼 전체 배열 자체가 2팩토리얼이니까 내가 전체 배열하고 나면은 꼭 부분적으로 배열이 또 있는지 체크하라 그랬는데 물론 이 안쪽에서도 뭐 할 수 있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도 해야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A, B가 3인용에 앉을 때는 3C 곱하기 2팩에다가 2팩 곱하기 2팩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얘만 해도 지금 모두 다 착석을 한 거니까 위에서 구한 거랑 밑에서 구한 이 두 친구를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으면 얘도 이해됐다라고 채팅창에 채팅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많았던 문항이 257번이었어. 257번 문항이 그 다음으로 좀 너네가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던데 얘가 왜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다만 조금 어려워하니까 한번 같이 볼게. 그림과 같이 같은 의자 6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대요. 다시 같은 의자가 나란히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근데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이 모두 의자에 앉을 때 요거를 해달라네. 여학생 3명은 뭐 하면 안 된대? 여학생 3명 같은 경우에는 이웃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여학생 3명은 절대 이웃하면 안 된대. 다시 여학생 3명은 절대 이웃하면 안 된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웃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트로 취급하라 그랬어. 세트.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배열을 하시고요. 전체 배열을 하시고 그 다음 곱하기 그 부분적으로 자리 바꿔서 앉는 방법도 있으니까 부분 배열도 신경 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웃하지 않게 앉혀달라고 했으니까 이웃하지 않게 앉을 때는 이웃하면 안 되는 대상 있지. 이웃하면 안 되는 대상을 얘를 나중에 삽입하라 그랬어요. 다시 이웃하면 안 되는 대상을요. 나중에 삽입해서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지금 일단은 여자를 나중에 넣는 거니까 다시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 여자를 나중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남학생 3명도 생각해야 되지만 누구도 있어? 이 빈 의자도 하나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학생과 빈 의자를 나열을 먼저 해줘야 되겠지. 맞아? 잘 봐봐. 그래서 남자 1, 그 다음에 남자 2, 그 다음에 남자 3, 그 다음에 의자 이렇게 있는데 얘네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토리얼이 될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여자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 남자랑 남자 사이, 그 다음에 요 남자랑 또 요 사이, 그 다음 의자 사이, 그 다음에 의자 뒤에, 그래서 총 1개, 2개, 3개, 4개, 5개의 공간이 나오는데 이 5개의 공간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돼? 나는 뭐 여기랑 여기 선택했다고 치자. 그래서 2개를 선택해 줘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개를 선택하고 여자 1이 들어가고 여기 여자 2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 여자 2가 들어가고 여기 여자 1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너네가 여자에 대한 배열도 생각해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4팩 곱하기 5개 중에 2개 자리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배열도 신경 써줘야 되니까 5C 곱하기 2팩이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는 이웃하면 안 되는 대상을 나중에 넣는다라고 생각하고 이웃해도 되는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을 먼저 그냥 배열해 놓은 다음에 생각을 하라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얘도 이해되셨다라고 부탁 좀 할게요. 채팅창에 좀 채팅 좀 쳐주세요. 좋아요. 그 다음 258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258번입니다. 258번이에요. 자 일단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영인, 철수 모두 6명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에는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그림과 같이 앞줄에 2개, 가운데 줄에 3개, 뒷줄에 1개가 있대. 근데 운전석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만 앉을 수 있고요. 영희와 철수는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을 때 6명의 가족이 모두 좌석에 앉는 경우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괜찮아?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나는 이렇게 좌석 배치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 좌석 배치도를 그리면 맨 앞에 운전석, 여기 운전석, 그 다음에 여기 조수석, 그 다음 뒷줄에 자리 3개, 그 다음에 맨 뒤에 뭐 감옥 같은 하나 자리 이렇게 있는데 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앉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니까 맞아?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철수랑 그 다음 누구야? 영이었나? 영이랑 철수가 가운데 자리에 앉을 수 있대요. 영이랑 철수가. 그러면은 영이랑 철수가 요 3가지, 3개의 자리 중에 2가지에 앉는 거니까 그 배열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영이 철수가 가운데 앉는 거는 3개의 자리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 그럼 예를 들어서 영이랑 철수가 요 자리랑 요 자리에 앉았다라고 치면은 이제 남는 자리가 1개, 2개, 3개 이렇게 남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족이 몇 명 남았어? 할아버지, 할머니 또 누구 남은 거냐? 누구 남았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영희, 철수. 그러면은 엄마도 있구나.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이렇게 셋이 앉아야 되는데 엄마, 할아버지, 엄마 그냥 할머니는 여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3팩토리얼 하면 되겠네. 제약 조건이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아빠랑 엄마만 앉을 수 있다 했으니까 얘는 2개. 그 다음에 가운데 줄에는 철수랑 영희가 분명히 반드시 앉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3C 곱하기 2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같은 경우 나머지 좌석은 따로 제한이 없으니까 남은 인원 3팩토리얼 그래서 2 곱하기 3C 곱하기 2팩 곱하기 3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정리를 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리 다 되셨으면 되셨다고 부탁드립니다. 볼게요. 259번. 얘도 질문이 진짜 많았어. 얘도 질문이 진짜 많았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 자, 지금 보면은 함수 문제예요. 함수 문제. 함수 문제인데 이 함수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야? 어떻게? 잘 봐봐.
1, 2, 3, 4, 5, 6이 있는 친구인데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잖아. 뭐가 있다고?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는데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통해서 너네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겠지. 어떤 거? 치역에 중복이 있다 없다? 치역에 중복이 없다라는 거를 일단 우선 체크를 해주셔야 돼. 치역에 중복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F1이라는 친구에다가 F를 다시 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된대? 1이 나와야 된대.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F2에서 F1을 뺐을 때 몇이 돼야 된대? 무조건 2가 돼야 된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됐을 때 나 조건부터 한번 봐봐. 나 조건. x가 있고 1, 2, 3, 4, 5, 6이 있고 x가 있고 여기도 1, 2, 3, 4, 5, 6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f1이라는 친구가 1로 간 거야. 그럼 이제 지금 합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합성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요 똑같은 x가 또 있는 거 아니야? 옆에 이렇게? 이렇게 옆에 또 있는 건데 x가 1로 갔을 때는 당연히 얘가 1로 갈 테니까 f1이 1이라면은 되게 프리패스야. 다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 f1이라는 친구가 1이 됐을 때는 합성을 했을 때 당연히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따로 고민할 건 없어. 근데 f2에서 f1을 뺐을 때 몇이 돼야 된대? 2가 되어야 된다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f1은 1이니까 f2는 몇일 수밖에 없어? 얘일 때는 f2라는 친구는 3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f2가 3으로 고정되어 있는 친구고 나머지 요 네 친구들에 대해서만 너네가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네 친구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맞잖아. 선택할 수 있는 게 치역에 중복이 없으니까 이 네 놈의 친구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 게 몇 개야? 3, 4, 5, 6, 4개니까 4팩토리얼이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4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두 번째, f에 1이라는 친구가 이번엔 2라고 한번 해볼게. f에 1이라는 친구가 2라고 한번 해볼 건데 f1이라는 친구가 2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f2는 몇으로 갈 수밖에 없어. f2는 합성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F2라는 친구에서 F1이라는 친구를 뺐을 때는 무조건 2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F2가 합성했을 때 1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몇으로밖에 못 간다 그랬어. 얘가 1로밖에 못 간다 그랬잖아. 얘가 1이잖아. 근데 F1은 몇이야? 2잖아. 둘이 빼면은 얘 마이너스 1이니까 다 조건을 만족 못하지. 그래서 F1이 2일 때는 얘는 만족을 못하므로 취소 처리하면 돼. 얘는 안 돼요. 세 번째, 이번에는 F의 1이라는 친구가 3이라고 한번 해볼 건데 F1이 3으로 가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거고 3은 어디로밖에 못 가? 1로밖에 못 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정시켜 버리는 건 F3도 1이라고 고정시키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F2는 몇이어야 돼? 뺐을 때 2가 돼야 되니까 5가 될 수밖에 없겠지. F2 역시도 몇으로 고정? 5로 이렇게 고정된 거야. 그럼 그 순간 F3은 몇이라고 했냐면은 1이라고 했으니까 남은 건 누구야? 남은 건 지금 매칭된 친구를 보면은요. F1이 3으로 갔으니까 여기 2 하나 남았고 1도 매칭됐으니까 4 남았고 6 남았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남았고 매칭 안 된 친구들 세 놈이 남았으니까 여기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F1이라는 친구가 몇일 때냐면 4일 때일 거야. 여기 지저분하니까 한 번만 지우고 갈게. 자, 이렇게 4일 때인데 F1이 4일 때인데 얘가 이렇게 4로 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합성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F4는 1로 갈 수밖에 없으니 F4는 1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F4는 1일 거고요. FT는 뺐을 때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6으로밖에 못 가. 그럼 얘도 고정인 거지. F2는 6으로. 그럼 남은 친구는 누구야? 여기 2도 남았고 3도 남았고 5도 남았으니까 지금 요 3이란 친구, 5란 친구, 6이란 친구를 대응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몇 팩토리얼이야? 얘도
3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네. 괜찮아? 그 다음 다섯 번째 F1이라는 친구가 이번에 5로 갔다고 쳐보자. F1이 5로 갔으면 얘가 이렇게 5로 갔으면 F5는 1로 가야 되니까 F5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F2는 몇이 돼야 되냐면 F5 같은 경우에는 1인데 F2가 7이 되어야만 다조건을 만족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조건을 만족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F1이 6으로 가는 것도 같은 논리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만족시킬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예요? 4팩토리얼 있고요. 3팩토리얼 있고요. 3팩토리얼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24에다가 6 더하기 6 더하기니까 몇이야? 36이라고 할 수 있겠네.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공식을 작성하는 게 아니야. 내가 공식은 언제 작성하라 그랬냐면은 딱 보고서는 심플하게 떨어질 때는 공식 작성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심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 되게 많단 말이야. 조건이 많을 때 같은 경우에 너네가 일일이 하나씩 케이스 그리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필기 다 하시고요. 필기 다 되신 분들은 다 되셨다고 좀 한 번씩 채팅만 부탁드릴게요. 영돈이 생일 축하한다. 자, 다 되신 분들 이응 이응 좀 쳐주세요. 저 안 치면 몰라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입니다. 260번이에요. 260번. 자, 준기는 방학을 이용하여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도시를 도별로 다음 표와 같이 적었는데요. 준기가 두 개의 도를 여행하는데 첫 번째 방문한 도에서는 세 개의 도시를 여행하고 두 번째 방문하는 도에서는 두 개의 도시를 여행하기로 했는데 준기가 계획할 수 있는 여행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단 방문 도시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 단 방문 도시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게 되게 좋은 너네한테 힌트야. 힌트. 얘에서는 그냥 뭐만 하라는 거야. 배열은 신경 쓰지 말고 배열은 신경 쓰지 말고 뭐만 해라. 뽑기만 해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배열은 신경 쓰지 말고 뽑기만 하십시오 하고 있는 게 지금 저 단 하고 있는 거야. 저런 것들을 절대 놓치면 안 돼. 되게 쉬운 거잖아.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 자, 일단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일단은 첫 번째 방문한 도에서는 세 개의 도시를 여행하고 두 번째 방문하는 도에서는 두 개의 도시를 여행하겠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어디를 첫 번째로 갈 거고 어디를 두 번째로 갈 건지 그거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30초 줄 테니까 생각 먼저 해보세요.
자, 좋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잘 봐봐. 일단 이런 문제도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케이스 분류가 중요할 거야. 케이스 분류가.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너는 그냥 뽑기만 하거라. 뽑기만 해라. 뽑기만 하면은 다 해결이 될 거니까 뽑기만 하라고 하고 있는데 뽑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봐. 그렇다면은 이 뽑는 친구를 자체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너네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4개 중에 뽑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도 4개 중에 뽑는 경우고 여기는 3개 중에 뽑는 경우고 여기는 3개 중에 뽑는 경우잖아. 그래서 4개 중에 뽑는 경우와 3개 중에 뽑는 경우로 나뉠 텐데 일단 이럴 때 같은 경우에 너네가 뭘 해줘야 되냐면은 케이스 분류 해줘야 되겠지. 첫 번째, 도시가 4개짜리만 여행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시가 4개짜리랑 플러스 3개짜리로 여행을 할 때, 세 번째는 도시가 3개짜리인 곳만 여행할 때,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눠줘야 되겠죠. 큰 틀에서. 괜찮아? 그러면은 일단 너네가 이제 생각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 도시가 4개짜리인 곳만 여행을 한다라고 했잖아. 4개짜리인 곳만 여행을 하는 거. 그러면은 지금 잘 봐봐. 강원도랑 충청북도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줘야 될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방문한 도에서는 3개 도시를 여행한다 그랬으니까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 줘야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하는 도에서는 2개의 도시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4개 중에 2개의 도를 선택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좋아요. 좋아. 그 다음 여기 지금 봐봐. 원래는 요 이시일이라는 친구가 이시일이 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지금 2개 중에 지금 봐봐. 이걸 원래는 너네가 배열까지 생각해 줘야 돼. 원래는 배열까지 고민을 해 줘야 돼. 어떤 게 첫 번째 도가 될지를 고민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방문 도시의 순서는 고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제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도시가 4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는데 4개짜리 하나랑 3개짜리 하나랑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러니까 요 2개 중에 하나랑 요 2개 중에 하나 가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 곱하기 2개 중에 하나야. 그럼 너네가 방문할 도가 결정이 된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4개짜리를 처음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3개짜리를 처음에 갈 수도 있으니까 4개짜리를 처음에 간다면은 4개 중에 3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걸 텐데 예일 수도 있지만 4개짜리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갈 수도 있으니까 4개짜리에서 2개 선택하고 3개짜리에서 3개 모두 다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너네가 뭘로 연결해 줘야 돼? 플러스로 연결해 줘야 돼. 모든 케이스는 다 따져줘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도시가 3개짜리 볼 겁니다. 도시가 3개짜리. 도시가 3개짜리 볼 건데 도시가 3개짜리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돼? 그냥 전라북도도 도시가 3개고요. 경상남도도 도시가 3개예요. 근데 하여튼지 간에 첫 번째 방문한 도시는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방문할 때가 알아서 지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곱하기 뭐 해주시면 돼? 뭐 해주시면 돼? 첫 번째 간대에서는 3개 다 갈 거고요. 두 번째 간대에서는 2개 갈 거예요. 해서 너네가 정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3가지 방법이 나온다라고 해서 얘네 3개를 다 더해 주시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다 포인트를 줘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 이거 왜 EC1만 하면 되는지, 왜 여긴 EC1 곱하기 EC1이라고 하면 되는지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잘 봐봐. 나는 자리가 이런 식으로 2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어. 2개가 있는데 잘 봐.
4개짜리만 간다라고 했을 때 4개짜리 도시는 후보가 2개밖에 없지.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2개 중에 하나 아니야? 2개 중에 하나? 그럼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남은 1개잖아. 남은 1개. 그래서 2 곱하기 1 해서 EC1이랑 똑같으니까 난 그냥 EC1이라고 썼던 거야. 이 맨 끝에 있는 EC1도 마찬가지인 거고. 괜찮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 친구 EC1 곱하기 EC1이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이거 필기 잘해야 돼. 이거 필기 잘하라고 했다잉. 자, 봐봐. EC1 곱하기 EC1인 이유는 뭐냐면은 잘 봐. 지금 문제를 봤을 때 4개짜리가 2개가 있고 3개짜리가 2개가 있잖아. 종류 자체가 4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는 4개짜리가 올지 3개짜리가 올지를 먼저 선택해야 되겠지. 이 앞자리라는 친구 자체에 4개짜리가 올지 3개짜리가 올지를 선택하는 게 EC1인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개짜리가 왔다고 쳐볼게. 그럼 4개짜리 중에 뭘 선택해줘야 돼? 강원도가 올지 충청북도가 올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야. 그러게 뒤에 있는 EC1인 거야. 괜찮니? 그러면은 4개짜리가 오는 거, 그 다음에 강원도가 오는 거 선택이 되면은 이 뒷자리에는 이제 남은 거 3개짜리가 오는 걸로 선택이 되는 거겠지. 알아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는 너네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EC1 곱하기 EC1만 해놓으면은 여기까지 배열이 다 된 거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되셨다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정리 정말 잘해야 돼. 조합으로 표현했지만 조합으로 못 가져낸 거야. 순서까지 고려가 된 거야. 그래서 너네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조합을 쓴다 그래서 무조건 배열을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만 하더라도 배열을 고민하지 않고 배열까지 끝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조 나누기 같은 상황이 있는데 너네가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지 조 나누기도 이해하기가 쉬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 좀 해줘요.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시간 더 필요하신가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되셨다라고 채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거 261번으로 갈게요. 261번. 자, 261번. 그러니까 지금 저 뒤에 가로에 4개짜리랑 3개짜리가 누가 먼저 오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영돈이 말이 맞아. 그래서 앞쪽에는 지금 뭐만 하면 되면은 4개짜리에서 누가 올지, 그 다음 3개짜리에서 누가 먼저 올지만 선택해 준 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좋아요. 261번을 보겠습니다. 261번입니다. 자, 261번을 보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서로 구별이 안 되는 두 개의 저장 장치에 나누어 저장하려고 한대. 뭐를? 2기가 파일을. 괜찮아요?
그래서 각 파일은 하나의 저장 장치에만 저장하고 파일을 저장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대요. 다시 이런 말이 있네. 파일을 저장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300메가, 400메가, 500메가, 600메가, 700메가 이 5개의 동영상을 2기가짜리 USB 2개에다 나눠서 담을 거야. 다시 지금 300메가, 400메가, 500메가, 600메가 이 용량들의 동영상 5개를 지금 우리는 2개로 나눠서 담을 거예요. 2개로. 그러면은 일단 너네가 가장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5개 자체를 몇 개로 쪼개야 되냐면은 이 5개 자체를 2개의 덩어리로 쪼개 줘야 돼. 맞아요? 그래서 한쪽에 첫 번째는 4개와 그 다음에 1개의 조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3개와 그 다음에 2개의 조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4개와 1개의 조합으로 갈 수도 있고 3개와 2개의 조합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너네가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그러면은 4개랑 1개라고 했을 때는 지금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 300, 400, 500, 600이 제일 작은 친구잖아. 얘네 다 더하면 몇이야? 1800이니까 가능하지. 맞아? 그러면은 300, 400, 500, 700은 몇이야? 300, 400, 500, 700은 얘는 1900이니까 가능하지. 그럼 400, 500, 600, 700은 몇이야? 얘는 2200이라서 안 되지 않아? 얘는 2기가를 넘어가잖아. 맞아요. 그럼 너네가 일단은 4일로 나눌 때 같은 경우에는 4일로 나눌 때는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를 너네가 조금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다시 봐봐. 일단은 쉽게 생각하자고. 쉽게 난 요걸로 나눌 거야. 조 나누기를 생각할 거야. 조 나누기.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조 나누기를 생각할 건데 300메가짜리가 있어요. 300메가짜리 파일이 있고요. 400메가짜리 파일이 있고요. 500메가짜리 파일이 있고요. 600메가가 있고요. 700메가가 있어요. 분명히 이 친구들은 다 다른 존재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A 파일, B 파일, C 파일, D 파일, E 파일로 내가 두고서는 선택을 할 건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 데는 몇 개가 있냐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그룹이 있는 거야. 한 그룹당 몇 기가? 2기가야, 2기가. 여기도 2기가고요. 잘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5가지의 파일 중에서 A, B, C를 선택했대. 그럼 OC3한 거지. 그럼 이 3개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남은 2개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 뒤에 있는 친구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맞잖아.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주면은 남은 2개는 남은 그룹으로밖에 못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선택만 해주게 되면은 저 그룹에 어떻게 들어갈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야. 왜? 여기도 지금 2기가고요. 여기도 2기가니까 똑같은 친구라서 어디로 들어갈지는 너네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우리가 이제 뭐 하기로 했냐면은 4개짜리랑 1개짜리로 구분하자 그랬으니까 5개 중에 4개를 뽑아놓고 나면은 남은 건 1개잖아. 남은 거 1개가 들어가는 방법은 뻔하다고. 1개라고 그냥. 그 다음에 5개 중에 3개를 뽑아놓고 남은 거 중에 2개를 뽑는 데잖아. 그럼 5개 중에 3개를 뽑았어. 그럼 남은 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다고. 2개밖에.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EC2라고 쓸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엔 몇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괜찮아요? 그러면은 너네가 이 OC4라는 친구랑 OC3 곱하기 EC2라는 친구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얘는 조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2기가를 넘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4개짜리로 나눌 때 2기가를 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4개짜리에서 2기가 넘는 거는 400, 500, 600, 700 선택할 때 2기가가 넘어 일단. 그 다음 또 뭐도 있어? 300, 500, 600, 700 선택하면 얘는 몇이야? 얘도 2기가를 넘지.
그래서 5C4 곱하기 1이라는 친구에서는 2기가를 넘는 게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2개 빼줘야 돼. 여기서 2개를 빼줘야 돼. 그 다음에 3개를 선택하는 건데 제일 큰 거 500, 600, 700을 선택하더라도 2기가가 넘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이거 전체 다 쓰시면 될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뭐가 될 거냐면은 5C4에서 빼기 2한 친구, 얘 빼기 2한 친구는 왜? 2기가를 넘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 플러스 5C3 곱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 나누기를 잘 생각해 줘야 돼. 조를 나누는 원리에 대해서를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조 나누는 원리를.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되셨다라고 이응 한 번씩만 쳐주세요. 좋습니다. 얘 필기 잘 해주셔야 돼. 조 나누는 기본적인 원리니까. 네, 그럼 밑으로 넘어갈게요. 262번입니다. 자, 262번인데요. 수진이가 10가지 놀이기구 중 서로 다른 놀이기구의 이용권을 8장을 구입해서요. 3장, 3장, 2장으로 나눈 후에 수진, 현아, 원일 세 사람에게 나누어 갖는 경우의 수를 X라고 하겠대요. 다시. 지금 이 친구는요. 서로 다른 놀이기구 중에 8개의 이용권을 구입해서 그 다음 뭐 하겠대? 3장, 3장, 2장으로 나눠서 얘네가 나눠 갖겠대요. 괜찮아요? 다시 얘가 3장, 3장, 2장으로 나눈 다음에 나눠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자, 일단은 여기만 봐봐, 여기. 3장, 3장, 2장으로 나눈 후라는 걸 잘 보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셔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이 8장이라는 거를 어떻게 분할하고 있는 거냐면은 3, 3, 2로 분할하고 있는 거지. 얘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조나누기야. 얘도 조나누기야. 조나누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생각해봐. 몇 개의 덩어리가 있다 그랬어? 지금은 한 개, 두 개, 세 개의 덩어리가 있을 건데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 너네가 8개 중에서 3개가 올 걸 뽑아줘야 되겠지. 맞아? 그 다음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은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될 거고 여기는 남은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나와. 주의사항. 여기서 주의사항인데 내가 지금까지 조합에서 계속 너네한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조합이라는 친구 있잖아. 조합이라는 친구도 어떻게 하면은 뭘 반영하고 있다고? 순서라는 거를 반영하고 있다라 그러지 않았어? 8개 중에서 3놈 들어갈 친구를 뽑아줬잖아. 그럼 당연한 건데 이 2개의 그룹에는 몇 개가 들어가야 돼? 3, 2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거겠지. 맞아? 배열 자체가 3위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 만약에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니? 8개 중에 2개를 먼저 뽑았다고 쳐봐. 이 2개짜리를 먼저 뽑았어. 그러면은 요 첫 번째 덩어리랑 이 두 번째 덩어리에는 3개씩 들어가야 되겠지. 3개씩. 맞아?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8개 중에서요. 2개를 먼저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남은 6개 중에 3개를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남은 3개 중에 3개를 뽑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지 않아? 지금 잘 봐봐. 남은 6개 중에 3개를 뽑고 그 다음 남은 3개를 뽑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친구랑 요 친구의 배열을 신경 쓴 거야 안 쓴 거야? 신경이 써진 것처럼 보이잖아. 여기 들어갈 3개를 뽑음으로써 여기 나중에 들어가는 3개가 되는 거니까 다시 여기 들어갈 3개를 뽑음으로써 여기는 나중에 들어가는 거라고 너네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즉 여기도 3개 들어가는 친구고 여기도 3개가 들어가는 친구라서 순서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도 순서가 고려가 되고 있는 거라고 조나누기에서. 그래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이 조합이라는 친구도 어느 정도 순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해. 조의 인원이 같으면 조의 인원이 같으면 반드시
순서를 제거해 줘야 돼. 자, 그 얘기는 요겁니다. 3, 3, 2라고 우리가 조를 나누는 상황은요. 그러므로 8명 중에 뭐 3명을 먼저 뽑아도 돼. 그 다음에 남은 5명 중에 3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남은 2명 중에 2명을 뽑는다라고 해도 여기 3명 뽑는 거랑 여기 3명 뽑는 거는 순서가 고려되면 안 되는데 고려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 둘이 줄 서는 방법 2팩이란 친구를 나눠줘야 됩니다. 뭐 똑같은 표현이냐 똑같은 표현. 이번엔 2명 먼저 뽑았다 칠게. 8명 중에 2명을 먼저 뽑고요. 남은 6명 중에 3명을 뽑고요. 남은 3명 중에 3명을 뽑더라고 할 때 여기 3명이랑 여기 3명은 우리가 줄 서는 걸 고려하면 안 되는데 줄 서는 거를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얘도 2팩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 나누기 할 때는 조원수가 똑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그 똑같은 수의 줄 서는 방법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끝까지 푼다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따져야 돼요. 10가지의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용권을 구매는 하지만 8장을 구입했어. 서로 다른 놀이기구의 이용권을 구매하는데 8장을 구입했다는 거는 10가지 놀이기구 중에 8개의 놀이기구를 택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10개의 놀이기구 중에 8개를 택한 거고요. 거기서 8장을 이미 구매한 거고 그 8장에 대해서 조를 나눠야 되니까 8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5개 중에 3개, 그 다음 2개 중에 2개 곱하기 2팩분의 1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얘까지 하면은 몇 덩어리가 나온 거냐면 이렇게 3덩어리가 나온 건데 이 3덩어리의 덩어리들을 지금 3명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곱하기 몇 팩토리얼 해야 돼? 3팩토리얼 해야 돼. 괜찮아요? 거기까지 한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x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채팅창에 이해됐다라고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이 문제 어려워요. 이해해야 될 게 되게 많아. 이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자, 나머지 친구들도 이해가 됐으면 됐다라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x를 계산한 다음에 걔를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계산 과정을 생략할 거예요. 이하 계산 과정을 생략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 되게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그래서 조 나누기에 대한 개념을 너네가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일단 조를 나누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 조를 나누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은 이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의 인원이 같으면 반드시 그 인원이 같은 수만큼에 대한 순서는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예요.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 다 되신 분들은 이응 이응 좀 쳐주세요. 한번 볼게. 그래, 수열을 알면은 이런 식으로 너네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곤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얻게 돼. 그러니까 제발 수열을 잘하자. 자, 263번. 그림과 같이 점 C에서 만나는 두 선분 AF랑 CI 위에 있는 9개 점이 있는데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너네가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조심해야 되는 거? 나는 총 9개 중에 삼각형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나는 기계적으로 9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거냐면 3개를 뽑을 거야, 3개를. 근데 선생님이 맨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일렬내에 있는 걸 조심하라고 그랬어. 요렇게도 일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일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 초록색 1열에서 뽑는 방법은 몇이야? 얘에서는 6C3이겠죠. 6C3. 맞아요. 여기선 6C3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 4개 중에서 3개 뽑는 거는요. 얘는 4C3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건 뭐야? 한직선 위에 있을 때, 세 점의 한직선이 있을 때는 내가 다 빼주라 그랬잖아. 어차피 삼각형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러므로 뭐라고 하시면 돼? 9개 중에 3개에서요. 6개 중에 3개를 빼시고요. 4개 중에 3개도 빼시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 되는데 제발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뭐 써야 된다는 거? 대칭성 써서 4C1로 가셔야 돼. 이해되셨어요? 얘가 지금 3점짜리로 출제가 된 문제인데 실제로 지금이면은 아마 4점으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발 이런 거 나오면 틀리지 말아잉. 알았죠? 다음 264번으로 갈게요. 자, 264번입니다. 264번. 일단은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는 마지막 문제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되는데 제발 잘 정리해 주세요. 이거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 이렇게 형광펜 칠해놓고 별을 몇 개 놓냐면은 5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써줘. 제발 연습 좀 많이 해.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 문항이야. 연습 많이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문항입니다. 연습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집합 A에는 1, 2, 3, 4 있고요. 그럼 집합 B에는 1, 2, 3, 4, 5, 6, 7, 8, 9까지 있어요. 근데 A에서 B로의 함수니까 A가 무슨 역할? 정의역 역할일 거고 B가 무슨 역할? 공역 역할일 거야. 그러니까 정역과 공역은 지금 완벽하게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역의 원소 개수계만큼 선택하는 게 함수이기 때문에 선택만 하시면 될 텐데 어떻게 선택할지가 중요하잖아. 선택을 하고 배열을 할지 아니면 선택만 하고 끝낼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가족권 봐봐. 가족권 여기 봐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어? 이 뒤쪽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FA가 FB보다 작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함수의 순서가 정해졌어. 다시 뭐가 정해졌다고? 함수의 순서가 정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순서가 정해진 거야. 함수의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배열은 필요 없고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뭐만 하면 된다고? 뽑기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를 봐봐. 나 조건 봐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가 홀수라고 돼 있어. 홀수. 이제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야, 이제 이 정도는 기본이야. 홀수는 오드 넘버고 짝수는 이븐 넘버야. 맞아? 근데 잘 생각해.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얘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짝수를 하게 되면 얘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홀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짝수 이런 식으로 돼도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 즉 내가 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봤더니 홀수의 개수계가 몇 개일 때야? 홀수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야. 그럼 난 이제 결론을 냈어. 어떻게 됐냐면은 홀수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여야 된다? 홀수의 개수는 홀수계여야 된다고. 다시 홀수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고? 홀수 자체의 개수가 홀수계여야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일단 너네가 먼저 생각을 해줘야겠지.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야? 어떻게 생각해 줄 거야? 첫 번째, 홀수가 몇 개일 때? 홀수가 3개일 때를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홀수가 3개일 때? 맞아요. 그래서 홀수가 3개일 때 먼저 생각해 줘야 되고 그 다음 홀수가 몇 개일 때 생각해야 돼? 홀수가 1개일 때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푸실 거야?
나는 이제 뽑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알아서 뽑기만 하면 들어간다고. 홀수가 3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홀수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 5개 중에 그냥 3개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짝수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짝수는 몇 개 있어? 1개, 2개, 3개, 4개 있잖아. 4개 중에 몇 개 뽑아? 1개 뽑으면 되겠네. 이렇게 뽑아놓고 나면은 지 정의역에 있는 원소 있잖아. 1이라는 친구도 있고 2라는 친구도 있고 3이라는 친구도 있고 또 뭐도 있어? 4라는 친구도 있는데 이 1, 2, 3, 4가 알아서 다 배열이 돼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배열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뽑기만 제대로 뽑으시면 된다고. 마찬가지 홀수가 몇 개일 때? 홀수가 한 개일 때지. 홀수가 한 개인 거니까 5개 중에 한 개 뽑아 놓으시고요. 그럼 짝수가 몇 개여야 돼? 3개 있어야 되니까 4개 중에 3개 뽑고 나서 이거 곱해주시면 끝난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1, 2, 3, 4가 알아서 배열이 돼서 들어간다고. 이해되셨니? 그래서 너네가 여기까지만 해서 잘 정리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괜찮아? 264번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해석만 하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제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특히나 뭘 해석을 잘해야 되냐면 요거 해석 진짜 잘해야 돼. 이 가족관 같은 경우는 진짜 대표적인 문장이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진짜 예쁘게 좀 해석해 주세요. A가 B보다 작으면 FA도 FB보다 작다. 이거 되게 대표적인 거니까 잘 해석해 주세요. 알았죠?